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입니다. 트럼프 1월 취임 이후 관세 부과에 대한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고 미증시는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도 좋지 않고요.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 한국 경제는 정말 폭망하는 거 아시죠? 이번 3월 FOMC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발표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항상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 지표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증시 차트 분석하면서 매크로 지표 영상도 위와 같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3월도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이제 5월에도 동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월의 발언부터 한번 볼게요. 렛츠고!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올해 기준금리를 2번 하겠다는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말과 행동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일시적이란 말은 우리한테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국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고금리로 빠르게 금리 올릴 때 그 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발언했고요. 여기 발언 한번 보시면 현재 경제는 견조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2달 전과 다르게 침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이 평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금 고금리 긴축을 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양쪽 긴축, QT 속도 조절을 합니다. 기존 250억 달러 규모에서 월별 상한 한도를 50억 달러로 확 줄입니다. 이게 뜻하는 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관세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1.7%로 하향 전망했고요. 경제 상황에 완벽히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인데요. 제가 항상 지표를 올려놓습니다. 3월 20일 날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를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별 이상이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는 이전 대비 크게 하회하면서 12.5로 나왔고 관세 우려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한번 볼게요. 3월 24일 날 나온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 서비스업은 아직 경기 확장 국면이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관세 부과 우려로 인해서 이전 대비 예측치 대비 하회했습니다. 이미 제조업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한번 볼게요. 3월 25일 날 나온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를 한번 보시면 이전 대비 크게 하회하면서 92.9로 나왔는데 이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현재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년 만에 다시 또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정도로 낮은 수치는 없었습니다. 견조하던 미래 소득에 대한 낙관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한번 보면요. 3월 28일 날 나온 PC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한번 보시면 헤드라인 수치는 큰 이상이 없지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이전 대비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로 사재기 수요가 증가했고 우려한 대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반등할 거라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를 넘어섰습니다.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4%를 돌파하면서 93년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아까 컨퍼런스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여드렸듯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57로 급감했습니다.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개월 연속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만약 다음 달에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중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눈앞에 온 거죠.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나서 애틀란타 여는 GDP 나우를 한번 보시면 2.8로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4월 1일에 나온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아래로 하회하면서 제조업 업황의 위축을 시사했고 관세 부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달아 이런 지표들이 또 나오면서 애틀란타 여는 GDP 나우가 마이너스 2.8에서 하루 만에 다시 또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3.7로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도 제조업 업황에 대해서 둔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 심리도
급락하고 있고 GDP 나우 역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공포가 다가오고 있죠. 미국 의회 예상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5월에 디폴트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연방정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매번 백악관과 의회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충돌했었고요. 만약에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아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국방, 공공안전, 의료 서비스 이런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급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었고 그때 무디스와 피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6조 달러가 넘고요. 환화로 5경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단기간 미증시가 하락폭이 크더라도 단기 반등으로 4월에 조금 회복을 해주더라도 5월에 디폴트 이슈로 또 하락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면서 디폴트 선언은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상향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거고요. 하지만 잡음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해야겠죠.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관세로 인한 세수가 향후 10년간 6조 달러, 약 8,800조 원이고요. 연간 6천억 달러입니다. 880조고요. 이 정도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자동차 관세까지 포함하면 10년간 7조 달러, 약 1경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입이고요. 결국 관세로 다른 나라 성장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궁극적으로는 세금 감면, 그리고 일자리 증가, 그리고 국가 안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간 수입 규모가 3.3조 달러니까 이 금액들을 벌어들이려고 역환산하면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이 2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미국 경제가 약간의 충격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누군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해야 할 일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10년간의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면서 미국의 삶도 힘들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이 모든 게 한국에는 좋지 않은 신호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토대로 골드만삭스와 블룸버그에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고요. GDP 성장률 전망치 또한 2%에서 1.5%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요. GDP 성장률 전망치도 1.3%로 하향 예상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디폴트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30%를 돌파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죠.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